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의 신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항공정비사업, MRO라고도 얘기하는데 백수 대표님, 항공 MRO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말하는 겁니까? 네, 항공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들어보시는 보잉 제작사 혹은 에어버스 제작사 하는 항공 제작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화물기를 운영한다든지 여객기를 운영한다고 하는 항공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또 관리되고 운항하게 해주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MRO 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MRO를 이제 흔히 약자로 말씀드리는데 M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M이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공기가 매일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 운항을 어떻게 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일상적인 경정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다니다 보면 뭐 새하고 부딪히고 공중에서 이상한 이물질하고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상처가 난 부품을 수리하는 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리페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O라고 하는 오버롤 얘기는 가령 랜딩 기어다 하면은 무조건 9년마다 랜딩 기어를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랜딩 기어를 내려서 완전히 분해하고 점검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제로 타임으로 붙여줍니다. 예.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요? 맞습니다. 그 대신 9년이 되면 항공사는 랜딩 기어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오버롤 간 랜딩 기어는 완전히 수리를 해서 다시 9년이 아닌 7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3박자 MRO가 합쳐서 항공기 정비 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예. 이상 말씀 MRO라고 설명 설명드렸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기자, 네. 우리나라가 네.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네. 산업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항공 정비 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아까 우리 이학재 사장님이나 백순석 대표께서 뭐 설명을 하셨는데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을 하고 이제 22년 정도 됐는데 뭐 명실상부하게 세계 탑3, 탑5 안에 드는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에서도 뭐 그런 뭐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을 했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 아까 백 대표님 설명하신 대로 정비 분야에서는 뭐 아주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순위를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클러스터화가 전혀 안 되어 있죠. 기반 시설이 아까 그 4단계로서 활주로 4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규모 면에서는 됐는데 그 항공기가 뜨고 날고 할 때 그런 수리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클러스터화 시설 이런 것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의 국적사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이 자기 항공사 비행기 위주로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네. 대한항공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나 부산에어 이렇게 자기들 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외국계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들은 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산업이 이 클러스터화되거나 인천공항 전체적으로 활성화돼서 커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했고 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또 외국의 그 좋은 그 정비 회사들이 이건 뭐 너무 시장이 적으니까 인천국제공항으로 진출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고객 여객 감소라든지 유럽에서 예를 들면 아까 오는 것처럼 뭐 파리나 뭐 이렇게 런던 같은 데서 10시간씩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왔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뭐 미주 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로 태평양을 건너서 간다든지 할 때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바로 돼야 그다음 환승 여객도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승객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정비가 안 되니까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안 되면 가까이 있는 뭐 타이완이나 홍콩이나 여기 갖고 가서 다시 정비를 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만큼의 텀이 하루면 될 일이 이틀, 사흘씩 더 걸려버리니까 여객사 입장에서는
그 한 번 하루 더 오는 게 500명 비행기라고 치면 이 한 대를 뭐 미주 노선을 가면 한 번 운항하는데 10억씩 20억씩 든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손실로 잃어버리게 되니까 굳이 인천공항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할 바에 환승을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환승을 해서 미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인천공항으로서는 큰 손실이 되는 거죠. 이제 박 기자가 지금 그 클러스터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 사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2018년인가 예.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신 바 있어요. 예. 이제 사장이 되셨는데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제가 당시에 지금 이제 박재우 지국장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보니까 이 인천공항이 서비스 분야에서 12년 연속 막 1등도 했고, 그 다음에 여객이나 화물 처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공항이 됐는데, 실제로 MRO 분야, 항공 정비 분야를 보니까 이게 뭐 이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항에서 많은 비행기가 이 공항에 도착하고 또 경유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행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첫째로 안전한 운항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이 공항에 어떤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인프라가 없으면 이 공항이 성장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속적인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국가 인프라 공항이 건설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항이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MRO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그런 산업인데, 이것을 또 도외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그냥 버리는 것이다, 저버리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당시에 보면 MRO 사업이 자꾸 이게 이제 일관성을 갖고 추진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만 자꾸 무슨 이렇게 시설을 집중시킨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 강화, 규제 또는 MRO 사업을 좀 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좀 하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기가 허브 공항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다 정리가 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됐고, 저희 또 인천공항에서도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RO 산업에 있어서도 이 클러스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 대표님, 그 최근에 인천공항이 그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주변의 경쟁국을 제치고 세계 유수의 항공 기업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MRO 허브로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로서는 참 감개무량한 사건들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미국의 아틀라스 에어 그룹과 저희가 조인트 벤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인천공항공사와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틀라스 항공 그룹의 대형 화물기가 현재 10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아틀라스 항공 그룹은 다행스럽게 정비 모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서 어차피 화물기는 아시아를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홍콩, 싱가포르, 뭐 중국을 다 저희가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인천에서 아시아 지역 정비 본부를 설립하자, 그런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또 인천공사에서 공항공사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셔서
실시 협약을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거와 이제 이어서 사실 보면은 화물 항공사들은 서로 다 내용들을 알고 연계하고 또 중정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보잉 777 여객길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세계 최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애쓰고 해서 올해 5월에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국영 기업이 이제 인천공항을 선택하고 그 합작 파트너로는 그 샤프 테크닉스 K를 선택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공 스토리인데 네. 성공 스토리에 얽힌 뭐 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것이 국가의 발전하고 또 인천공항공사의 성공 발전 이런 거 전부 물려 있습니다. 아틀라스 항공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항공사인데 화물 전용 화물 전용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천공항에 20년을 취항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아주 적은 숫자로 취항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샵 테크닉스 K에서 지난 20년간 경정비를 해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납고를 짓게 돼가지고 2016년 말에 경납고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아틀라스 항공이 바로 그냥 중정비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3년을 일감을 전혀 안 주고 테스트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FAA 면장이라든지 중정비 면장이라든지 모든 보잉의 면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면서 그때부터 2019년 9월부터 처음 중정비를 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8월이 돼 보니까 저희가 500회 대형 화물기 중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IAI는 저희 그 성장 속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대형 화물기 중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IAI사와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의 아주 적극적인 유치 노력,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네.